우아한 썰여사의 사연 소개 오늘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김병철 할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할아버지는 올해 82세이시고 손자 민호가 해병대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민호는 할아버지가 키우신 손자 같은 존재였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민호를 정말 아끼셨고 민호도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할아버지께서는 손자가 보고 싶어서 김포에 있는 해병대 부대를 찾아가셨어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몇 시간을 걸려서 가신 거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면회일을 착각하셨던 거예요. 면회는 토요일인데 금요일에 가신 거죠. 나이가 들어서 깜빡하신 건데 사실 이런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부대 정문 앞에서 할아버지가 손자 민호를 보러 왔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하시 자경계 근무를 서던 병장이 오늘은 면회일이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러면 내일 와야 하나요? 제가 멀리서 왔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신 옆에 있던 중령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항상 이러시네. 면회 규정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와서 우리만 곤란하게 만들고 다음부터는 미리 확인하고 오세요. 그 말투가 정말 무례했다고 해요. 할아버지같이 연세 많으신 분에게 할 말이 아니었죠. 할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서 나오셨대요. 그런데 부대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으셔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시더니 뭔가 번호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그 수첩은 정말 낡아빠진 것이었는데 검은 가죽 표지가 다 헤어져서 끈으로 묶어놓은 상태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부터 써오신 거였다고 해요. 페이지도 누렇게 발해있고 글씨도 흐릿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한 번호를 찾아내시더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시면서도 번호를 정확히 누르시더라고요. 여보세요 해병 대사령부인가요? 저의 군번은 이것이 고참전용사 김병철입니다. 전화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께서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김포부대에 있는데 손자를 보러 왔다가 좀 무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통화가 몇 분 정도 이어졌는데 할아버지께서 군번이며 부대명이며 당시 작전명까지 정확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10분도 안 되어서 할아버지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령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참전용사 김병철님 정말 죄송합니다. 확인 결과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지금 즉시 해당 부대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로부터 30분 후 부대 정문에 큰 승용차 여러 대가 들어왔어요. 사령관과 참모들이 내려서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안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죠. 할아버지께서 벤치에서 일어나시자 사령관이 뛰어와서 바로 경례를 올렸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 부대원 집합. 이분은 베트남 전쟁 당시 저격부대에서 활동하신 김병철 전 중사님이시다. 별명이 독수리엿 오수많은 공을 세우시고 돌아오신 분이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진정한 영웅이시다. 그 순간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고 아까 무례하게 굴던 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되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다고 해요. 사령관이 화가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분께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부끄럽다. 당장 사과드려라. 이게 우리 해병대의 예의인가.
중령이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할아버지께서는 괜찮다라고 하시면서도 다만 앞으로는 누구든 나이 드신 분들께는 예의를 지켜라.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 않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 손자 민호가 급히 불려나왔어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도 민호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어도 동료들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거라.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아왔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용기다. 이 일이 있은 후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민호 말로는 훈련이 힘들어도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생겼고 특히 선임들이 후임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의와 존중의 중요성을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 무엇보다 민호 자신이 변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떤 힘든 훈련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체력 단련도 열심히 하고 사격 연습도 밤늦게까지 했어요. 그 결과 사격에서는 1등을 했고 최우수 훈련병으로 선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무례했던 중령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아버지께 직접 찾아가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부대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지휘관이 되었다고 해요. 부하들에게도 예의와 존중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한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는 더 큰 일이 생겼어요. 할아버지께서 국민훈장을 받게 되신 거예요. 사령관이 할아버지의 수많은 출전 이력과功을 자세히 확인한 후에 국민훈장에 직접 추천하시게 되면서 베트남 전쟁 당시의 공로를 뒤늦게 인정받으신 거죠. 훈장 수여식에는 손자 민호도 특별히 참석했는데 그때 민호가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진짜 해병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지금 민호는 부대에서도 인정받는 우수한 훈련병이 되었고 할아버지께서는 마을에서 더욱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셨어요. 이 일화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아뵙기도 한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수많은 공을 세우신 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작은 예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중령의 무례한 말 한마디가 결국 부대 전체에 큰 교훈이 되었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의이자 품격이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